확실히 기가바이트에서 이를 갈고 만든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노트북 리뷰를 꿈꾸는 여기는 말방구 실험실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핫하고 아주 재미있는 노트북을 준비해봤습니다. 크리에이터북으로 출시됐지만 엔비디아 RTX 4070 115W TGP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먹스까지 지원하는 이번 노트북 에어로 시리즈 중 최상위 모델, 과연 성능은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앞서 말씀드린 에어로 16 OLED BSF i9이 그것입니다. 이번 노트북은 풀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유니바디가 적용됐는데요. 제조사에 따르면 외판 하우징 제작에만 300시간이 넘게 걸리는 프리미엄 공정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300시간이라 그러면 12.5일? 컬러는 트와일라이트 실버, 상단 에어로 로고는 이리데센트 라이트 명칭의 홀로그램 형태가 적용됐습니다. 그냥 보기에도 단순히 필름을 적용한 것이 아닌 나노 임프린트, 리소그래피, 광학 라미네이션을 사용해 구현했다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디자인을 놓고 보면 확실히 기가바이트에서 이를 갈고 만든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얇은 사면 베젤, 화이트 백라이트 10키리스 키보드, 트랙패드 역시 에어로 로고를 넣어 디자인을 완성시켰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발열을 잡기 위한 후면 거대한 공기 흡입구가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이즈는 354mm, 255mm, 두께는 18mm로 슬림하게 제작됐습니다. 중량은 약 2.1kg으로 전체적인 스펙을 고려한다면 나름 컴팩트한 사이즈로 휴대성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디자인이 좋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성능 아닐까요? 이번 노트북은 13세대 인텔 코어 i9 13900H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RTX 4070 그래픽카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2GB DDR5 4800MHz의 메모리는 필요에 따라 최대 64GB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저장 장치는 PCI 4.0 규격의 1TB NVMe SSD를 탑재해 넉넉한 저장 공간을 자랑했습니다. 그 덕분에 읽기는 7012MB/s, 쓰기는 4980MB/s로 빠르고 안정적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13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로 넘어오면서 전체적으로 클럭이 올라갔는데요. 14코어 20스레드의 구성의 TDP 값은 45W로 최대 클럭은 5.4GHz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내장 그래픽과 외장 그래픽을 분리하는 먹스 스위치를 기본 탑재해 그래픽카드의 본연의 성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기가바이트 터보 부스트 테크놀로지를 통해 최대 150W의 CPU, GPU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겠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보통 게이밍 노트북이 아닌 크리에이터북의 경우 먹스를 지원하는 제품은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가요? 실제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서 시네벤치 R23을 통해 프로세서의 성능을 테스트해봤습니다. 그 결과 멀티코어는 2119점, 싱글코어는 1968점을 보여줬습니다. 12세대 인텔 코어 i9 12900H 프로세서와 비교해보면 멀티코어는 11465점으로 약 76%나 향상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싱글코어는 1926점으로 비슷한 점수를 보여줬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바로 그래픽 처리 성능이었습니다. 제조사 설명에 따르면 다양한 어도비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호환성을 검증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직관적인 성능을 수쳐해주는 퓨젯 벤치마크를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 프리미어 프로는 861점, 포토샵은 1257점, 애프터 이펙트는 1055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라면 크리에이터 북에 걸맞는 빠르고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럼 실제 그래픽 퍼포먼스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그래서 다이렉트X 11 기반의 벤치마크 프로그램인 파이어스트래크를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 종합 점수는 26,573점, 그래픽 점수는 29,980점으로 게이밍 노트북에 준하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다이렉트X 12 기반의 벤치마크인 타임 스파이를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 종합 점수 11,935점, 그래픽 점수는 11,512점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는 레이트레이싱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포트로얄 역시 돌려봤는데요. 그 결과 7,000
7124점으로 역시나 높은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퓨즈의 벤치마크는 물론 그래픽 처리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벤치마크 3종까지 총 4가지 테스트해본 결과 지금까지 봤던 크리에이터 노트북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분명 게이밍 노트북으로 출시가 됐지는 않지만 성능이 괜찮은 만큼 게임도 다양하게 테스트해봤습니다. 하지만 4K 플러스 해상도를 지원하는 크리에이터 북인 만큼 실제 게임이 가능한 정도의 옵션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배틀그라운드를 4K 플러스 해상도 울트라 옵션에서 플레이 해봤는데요. 그 결과 최소 34, 평균 90, 최대 221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를 DLSS 극단 환경에서 벤치마크로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 최소 69, 평균 87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게임은 워치독스 리전을 DLSS 균형 매우 높음 옵션 2880 곱하기 1600 해상도에서 벤치마크를 돌려봤는데요. 그 결과 최소 18, 평균 107, 최대 176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 게임은 사이버펑크 2077을 DLSS3 자동 울트라 옵션 2560 곱하기 1600 해상도에서 벤치를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 최소 28, 평균 71, 최대 139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를 가장 높은 옵션 2560 곱하기 1600 해상도에서 벤치마크로 돌려봤는데요. 그 결과 최소 68, 평균 101, 최대 190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총 5개의 게임을 테스트해본 결과 일부 게임은 4K 플러스 해상도에서도 원활한 게임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만약 2K 플러스 해상도로 옵션 타입을 한다면 대부분 게임을 부족함 없이 즐길 수 있어 보였는데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발열 관리 아닐까요? 이번 노트북은 2개의 슬림팬과 4개의 히트파이프, 거기에 넓은 면적의 방열판을 적용한 덕분인지 시네벤치 R23 스트레스 테스트를 10분간 돌려본 결과 최고 온도는 84도, 평균 온도는 66도 정도로 꽤나 괜찮은 발열 관리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일부 구간에서는 스로틀링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온도 유지 능력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럼 해상도 얘기가 나온 만큼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볼까요? 이번 노트북은 16형 사이즈 16:10 화면 비율의 4K 플러스 해상도를 지원하는 OLED 패널이 사용됐습니다. 최대 600니트의 밝기, 배사 디스플레이, HDR 600 인증 물론 DCI-P3 세격 100%를 구현합니다. 또한 육안으로 보는 색상의 수치를 표현하는 델타 E 값이 1 미만으로 상당히 정확한 색감을 구현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진 편집 및 영상 작업을 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물론 공장 출하 전 엑스라이트 팬톤사의 캘리브레이션을 적용해 색 정확도 역시 높였습니다. AI 아이케어 기능을 탑재해 눈 보호에도 신경을 쓴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디스플레이의 주사율이 60Hz라는 점이겠죠. 물론 게이밍 노트북이 아닌 크리에이터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사운드는 2W 스피커가 2개 스테레오 타입으로 제작됐습니다. 또한 DTS:X 울트라를 지원합니다. 다만 우퍼가 없다는 점은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상단에는 FHD 해상도 웹캠과 함께 윈도우 헬로우 로그인을 지원해 빠르고 안정적인 로그인도 가능했습니다. 그럼 크리에이터북으로 출시된 만큼 키보드는 어떨까요? 키보드는 화이트 단일 백라이트를 지원하는 10키리스 타입으로 제작됐습니다. 1.5mm 키 트래블러로 구분감이 확실하고 쫀득한 키감을 구현했습니다. 또한 엔키롤 오버를 지원, 다중 동시 입력이 가능한 만큼 게임을 하기에도 괜찮았습니다. 트랙패드는 유리 표면 처리를 적용, 부드러운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다양한 디바이스를 연결해야 하는 크리에이터북인 만큼 포트 구성 역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모델은 전작과 달리 화려한 포트 구성을 자랑합니다. 왼편에는 USB 3.2 Gen2 타입 C 포트가 1개, UHS-2 규격의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 3.5mm 오디오 콤보 포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2개의 썬더볼트 4 포트, 후면에는 전원 포트 USB 3.2 Gen1 타입의 A 포트, 풀사이즈 HDMI 2.1 포트를 지원합니다. 그 외에도 최신 노트북답게 와이파이 6E는 물론 블루투스 5.3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기가바이트 컨트롤 센터를 통해 노트북과 SSD의 상태 모니터링, 펌웨어 업그레이드, 거기에 먹스 설정과 전원 설정까지 손쉽게 사용자의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터리는 88W시로 사이즈 대비 대용량을 품고 있습니다. 어댑터는 TGP 값이 높은 만큼 240W의 사양을 제공합니다. 또한 고속 충전을 지원해 30분 만에 최대 50%까지 충전 가능한데요. 뿐만 아니라 썬더볼트 4를 통한 PD 충전 역시 지원합니다. 하지만 고사양 프로그램 및 게임을 즐긴다면 당연히
전용 어댑터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자, 오늘은 기가바이트에서 새롭게 출시한 에어로의 최상위 모델 노트북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크리에이터북이라 하면 슬림한 사이즈에 높은 스펙, 하지만 성능은 일부 타협을 봐야 했다면 이번 제품은 스펙과 실제 성능이 이렇게까지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영상 작업을 하다가도 필요할 땐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이번 노트북,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모니터는 크게, 램은 많이, 하드는 못해먹겠네. 맨날 똑같은 거 더 이상 못하겠어요, 스승님.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 주시는 거죠? 이제 너에게 이 비법을 전달해 줄 때가 온 게로구나. 바꿔라. 이건 노트북도 말방구